네, 그러면은 그 두 번째 동영상 강의에서는 우리 인간의 운동을 분석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거를 차원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1차원, 2차원, 3차원인데 우선 1차원으로 운동을 분석한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이 인간의 움직임이 하나의 선을 따라 움직이는 점으로 표현할 때를 1차원입니다. 이와 같이 1차원, 하나의 좌표축이 하나죠. 그러니까 좌표계가 하나 X축밖에 없는 거죠. X축을 따라서 움직인다고 가정할 때 이 선수의 무게중심 요점은 X축을 따라서 가령 2m를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차원에서 운동 분석은 이 운동을 기술, 즉 설명하기 위해서 숫자 한 개만 있으면 됩니다. 여기선 2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운동들은 우리 인간의 움직임을 가장 단순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신체의 질량 중심점만 이렇게 X축을 따라서 움직일 때 중심점만 분석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운동 분석 방법은 2차원 운동 분석입니다. 2차원 운동 분석은 평면 운동에 적용됩니다. 이와 같이 평면에서 움직일 때 발목이라든가 무릎의 관절의 그 운동을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2차원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 2차원 분석을 위해서는 위치를 나타내는 두 개의 숫자가 필요합니다. 즉 여기서 이 점이 만약에 무릎의 관절이라고 본다면은 무릎의 관절의 위치를 나타내는 X와 Y 좌표값, 즉 2m, 1.5m 이런 식으로 필요합니다. 또는 그 좌표값이 아니라 방향을 나타내는 한 개의 숫자를 쓰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수평축에 대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37도 있다. 30도의 기울기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3차원 운동 분석입니다. 3차원이라는 것은 우리 입체 공간에서 움직이는 운동에 적용되는데 이때는 그 축이 일단은 세 개입니다. X, Y, Z. 세 개 축 상에서 요 점의 무게중심의 요 시스템의 무게중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첫 번째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요 세 개의 좌표값 X, Y, Z 좌표값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 점의 X 좌표값은 얼마이고 네, Y 좌표값은 얼마이고 그 다음에 Z 좌표값은 얼마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무게중심의 위치뿐만 아니라 이것의 방향도 표시할 수 있는데 방향을 나타나기 위해서도 세 개의 숫자가 필요한데 이걸 피치, 롤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그래서 롤부터 표현한다면 롤은 요 인형인데 인형을 봤을 때 요 롤은 방향이 잘 안 맞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서 롤은 X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거. 이걸 롤이라고 합니다. 롤. 그다음에 요는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Y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다음에 피치는 Z축을 중심으로 기울기. 그 피치 요 롤은 주로 우리 비행기의 방향을 설명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피치는 비행기가 간다면은 지면으로부터 몇 도의 각도냐. 그 다음에 요는 비행기가 이렇게 앞으로 간다면은 비행기의 방향 이쪽이냐 이쪽이냐. 롤은 비행기가 이렇게 있다면은 여기서 이렇게 비행기에 얼마나 뒤집어져야 되느냐. 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원이건 2차원이건 3차원이건 간에 그 어떤 물체의 운동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공간 좌표계라는 걸 꼭 사용하는데 공간 좌표계는 일단은 서로 수직인 좌표축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차원일 때는 1개, 2차원일 때는 2개, 3차원일 때는 3개의 좌표축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공간 좌표계에서 우리의 위치와 방향을 설명하고 이거를 정량화하는 방법을 정량화한다는 걸 이걸 숫자로 나타내는 거죠. 수치를 정량화한다고 합니다. 숫자로 나타내는 방법은 제가 그 전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죠.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뭐 3개의 숫자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방향을 나타내기 위해서 3개의 숫자가 필요하다. 그걸 정량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배울 그 운동역학이라는 과목은 이런 위치라든가 방향, 어떤 물리량이든 간에 수치화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 좌표에 가서 좌표계 2차원에서의 좌표계를 보면은 좌표계는 일단은 서로 수직인 2개의 축으로 좌표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X축과 수직인 Y축이 되고요. 네. 그래서 축에는 이렇게 화살표로 해서 축의 방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화살표 방향은 플러스 방향, 양의 방향이라고 그러고 이쪽 반대 방향, 화살표와 반대 방향은 음의 방향,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하죠. 그리고 2개의 좌표축이 만나는 점을 이 점을 원점이라고 하죠. 오리진 원점이라고. 그래서 요 어떤 물체가 이 좌표계에 어떤 물체가 있다고 가정한다면은 요 점의 위치는 x와 y 좌표값 1m와 2m가 나타날 수 있고 그 다음에 각도는 요 x축에 대해서 시계 방향으로 63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빠졌는데 중요한 거는 좌표 축을 나타낼 때 x냐 y냐를 꼭 표시하고 여기다가 단위를 꼭 써줘야 됩니다. 단위가 여기서는 미터죠. 한편 우리가 공간 좌표계는 2가지 형태로 또 표시할 수 있는데 절대 좌표계하고 상대 좌표계가 있습니다. 절대 좌표계는 absolute coordinate, 그 다음에 상대 좌표계는 relative coordinate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좌표계는 신체의 운동 형상화, 우리 첫 번째 주에 배웠죠. kinematics, 즉 물체의 위치라든가 속도라든가 가속도 등을 표현하고 이를 수치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 절대 좌표계는 우리가 늘 그 공간상에 있는 고정된 좌표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뭐 교실로 치면은 교실에서 바닥과 평행한 축을 X축이라고 볼 수 있고 바닥에서 천정으로 향하는 X축과 수직인 축을 Y축으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절대 좌표기를 중심으로 무릎의 위치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X, Y 좌표값으로 표시하고 또 여기서의 각도를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 좌표계라는 것은 이런 사람이 움직이고 있을 때 움직이는 물체 내에서 고정된 좌표계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요 대퇴에서의 좌표계인데 대퇴의 좌표계의 한 축을 요 무릎의 관절 중심에서 고관절 중심으로 연결하는 것을 대퇴 좌표계의 Y 좌표계로 우리가 정했습니다. X 좌표계는 요거하고 수직이면 되는 거죠. 요 Y가 수직인 이런 X좌표, X축, 예, 이렇게 표시합니다. 상대 좌표계는 이런 식으로 해서 대퇴에서 이렇게 Y축과 X축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절대좌표계하고 상대좌표계를 우리 지금 교재에서는 전역좌표계와 지역좌표계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역좌표계는 글로벌 레퍼런스 프레임이라고 해서 이런 아까 얘기했던 절대좌표계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 지역좌표계는 로컬 레퍼런스 프레임이라고 해서 우리가 관심 있는 시스템 내에 있는 이동하는 좌표계. 아까 그 전 슬라이드에서 보면은 이거는 대퇴 좌표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전역 좌표계. 그 다음에 이거는 요 공을 지역 좌표계로 부르는 거죠. 그래서 공의 이 점과 요 점을 연결하는 축을 X라고 잡는다면은 그래서 Y는 X축과 수직인 그런 점을 잡고 싶고 그 다음에 Z 좌표계는 요 두 X와 Y가 평면을 이루는데 평면과 또 수직인 이런 Z축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다음에는 우리가 시스템의 운동을 표현할 때 절대좌표계냐 상대좌표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또는 유의해야 되는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시스템의 운동 자체는 좌표계가 어떻든 간에 달라지지 않습니다. 빨간 점의 움직임은 달라지지 않죠. 하지만 어떤 좌표계를 우리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이 좌표계의 위치라든가 방향을 나타내는 숫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보면은 요 빨간 점의 위치를 요 파란 좌표계 표현할 때는 X축은 1이 되고 Y축은 2 정도 되겠죠. 1, 2. 하지만 이거를 상대 좌표계를 이런 식으로 정의했을 때, 녹색으로 했을 때, 이 상대 좌표계에서 이 똑같은 점의 위치를 표현할 때는 X는 1보다 약간 적겠죠. 0.9라고 표현하고, 대충 보면은. Y는 어떻게 되죠? 1하고 2 사이니까 1.4.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그리고 여기서는 파란색 좌표계에서는 1, 2라고 우리가 표시한 위치가 녹색 좌표계에서는 0.9, 1.4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되는 거는 요 수치를 표현했을 때 X와 Y 좌표계를 나타낼 때 항상 좌표계를 명시해야 됩니다. 좌표계를 표시해주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으로 그려주면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운동을 이렇게 기술할 때 표현하거나 설명할 때 어떤 좌표계를 써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일단은 이거는 절대 좌표계입니다. 아까 글로벌 레퍼런스 프레임이라 했죠. 절대 좌표계를 써야 되는 경우는 언제냐면은 이 선수의 무게중심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선수의 무릎의 위치라든가 이런 거 표현할 때는 절대 좌표계를 써야겠죠. 그렇다면 이건 상대 좌표계인데 이게 대퇴라든가 대퇴를 중심으로 한 상대 좌표라고 친다면은 이 대퇴에서 무릎의 위치와 그다음에 발목의 위치 아니면 고관절의 위치를 표현할 때 상대 좌표계를 씁니다. 이 상대 좌표계를 쓰게 되면 이점은 뭐냐면은 요거 위치는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은 요 방향을 나타낼 때 이 대퇴의 각도라든가 아니면 무릎의 각도 이런 걸 표현할 때 이런 그 상대 좌표계 그러니까 로컬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쓰게 되면은 각 분절이라든가 관절의 각도를 표현할 때 매우 유용하게 우리가 이거 활용할 수 있습니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